2020년 1월 3일 솔브레인에서 고순도 불화수소 제품을 생산했다는 기사가 나왔죠. 저는 댓글을 보다가 알게 됐습니다. 왜냐면 제가 3달 전에 올렸던 한국과학의 현실이라는 영상에 몇몇 시청자분들이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고꾸라진 일본에 감사한다고, 반박 영상을 기대한다고, 입이나 털라고. 저는 이분들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을 보기는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영상은 한국과학의 현실이었는데 왜 불화수소가 국산화된 걸 제가 해명해야 되는지, 또 일본에게 사과하고 대법원 판결은 없는 걸로 했다고 제가 주장했다고, 저도 한 적이 없는 말을,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시니까 좀 신기했습니다. 아마도 다들 제목만 보고 욕을 하신 것 같고 반박 영상을 올려달라고 하시니까 더 정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3달 전에 올렸던 제 영상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불화수소 국산화 기사를 가지고 와서 저한테 해명해라고 하는 요구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저는 조금 어이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저는 예전 영상에서 말했습니다. 저를 공격하시던 불화수소는 수백 개의 반도체 소재 중 하나에 불과하다. 국산화 반년이면 끝이라는 기사 앞에는 불화수소만이 빠져있다. 여기에서도 볼 수 있듯 저는 단 한 번도 불화수소가 국산화가 안 될 것이라고 한 적이 없고, 영상에서도 분명히 말했습니다. 어렵다와 안 된다는 동의어가 아니라고요. 제발 착각하지 말아달라고요. 그리고 또 말하죠. 국산화가 가능한 경우도 왕왕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완성됐던 제품인 경우가 많다고요. 앞서 말한 이유, 지원이라던가 대기업의 외면 등으로 빛을 못 본 경우라고요. 어떻습니까?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다들 아실 겁니다. 저는 절대 안 된다, 불가능하다 이런 말들을 잘 쓰지 않습니다. 혹시 영상에서 제가 그런 말을 쓰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 어렵다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왜냐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거든요. 한 시청자님은 그런 걸 가지고 말장난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말장난이 아닙니다. 무조건 이거 아니면 저거를 선택해야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은 확률로 지배되지 내 편 아니면 제 편, 흑색 아니면 백색인가요? 저는 왜 사람마다 국산화가 된다 안 된다 말이 다른 것인지, 또 왜 현재까지 국산화가 어려웠던 것인지, 국산화된 소재들이 있음에도 왜 사용을 안 했던 것인지,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 방법으로 산업 구조의 변화와 소재 수입의 다각화를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연구 구조의 문제점과 중소기업 연구의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영상을 보지 않으시고 제목만 보고 욕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뉴스 기사도 헤드라인만 보고 내용은 읽지 않고 욕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니 이해는 합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지금 완성된 불화수소는 어떻게 된 것인가? 현재 솔브레인을 비롯해서 불화수소 양산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 국산화가 가능한 경우도 왕왕 있고, 그런 경우는 미리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던 경우라고 예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어요. 반도체는 크게 8대 공정으로 나뉘고 그 중에서도 국산화율이 높은 분야 중 하나가 바로 식각이죠. 즉 어느 정도 국산화는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산화 붐에 시류가 맞아서 전반적인 푸시를 받아 빠른 속도로 국산화가 이루어졌겠지요. 또한 불화수소가 모든 반도체 소재를 대표하는, 또 이것만 국산화가 이루어지는 모든 게임이 끝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계시고, 또 단편적이며 짧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조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알고 계시나요? 기술 수준이 패키지를 보면 90%고 국산화율은 60%죠. 제가 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지만 그 메울 수 없는 10% 때문에 거의 다 일제와 미제를 씁니다. 일제를 훨씬 더 많이 쓰고요. 아주 작지만 넘기 어려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다는 사람들은 죄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진짜 내부에서만 아는 기술 보안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반도체는 종합예술입니다. 왜냐면 엄청나게 얽힌 수많은 공정들이 하나의 반도체 칩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불화수소는 반도체라는 무대를 만들어내는 수백 개의 재료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더 체감이 될 수 있게 예를 들어드리죠. 우리나라 K2가 개량이 되어 미국의 M16이라던가 M4 같은 그런 총보다 더 좋은 성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시다. 혹은 따라잡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야, 너 지난번에 대한민국이 미국보다 국방력에서 밀린다고 했지 않아? 이번에 K2가 M16을 이겼는데 어디 한번 해명해보시지? 이렇게 달려드는 느낌이에요. 반도체 소재는 수백 수천 개고 불화수소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반도체 소재들은 국산화가 불가능할 것인가? 모릅니다. 그걸 제가 알고 있으면 지금 주식들을 사고 있지 이러고 있지 않을 겁니다. 이걸 가지고 국내 최고의 각 반도체 공정의 최고의 교수님들과 박사님들한테 찾아가서 여쭤봐도 답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에서 국산화로 인해 일본이 고꾸라져버린 현 상황 이런 영상들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작은 사실을 심소봉대하여 말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전문가들도 의견이 갈려요. 전문가들도 틀릴 수 있는데 저 역시 당연히 틀릴 수 있죠. 비판적으로 보세요. 제가 맞다는 법은 없거든요, 사실. 저 역시 일개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원래 모든 것은 비판적으로 이 사람이 맞나 안 맞나 눈에 불을 켜고 보는 것이지, 와 그렇구나 하고 보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은 제 의견이 아니라 전문 자료겠죠? 2019년 11월에, 그러니까 수출 규제 이후 4달 뒤에 한국경제연구원에서 2명의 연구원이 작성한 리포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리포트 출처는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모든 출처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분석 결과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본이 5%를 규제하면 한국의 GDP는 0.07% 감소한다. 반면 일본의 GDP 손실은 0.03에서 0.06% 감소하는데 그쳐 한국의 GDP 감소가 일본에 비해 클 전망이라고요. 그리고 덧붙입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는 것보다 한국이 대일본 수출을 규제할 경우 한국의 GDP 손실이 더 큰 이유는 일본의 수출품이 한국 산업에 미치는 연관 효과가 크기 때문임. 또한 국내외 제품으로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일본이 한국보다 우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저자들은 마지막에 덧붙이죠. 누가 덜 손해를 보느냐를 가지고 승자와 패자를 결정하는 수단으로 치닫을 경우 한국의 피해가 일본의 피해보다 큰 것으로 추정됨. 왜 이런 자료들은 무시하시고 보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런 자료도 있고 그 반대되는 자료도 있겠죠. 아무튼 저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와 경제는 저는 잘 모른다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경제 전문가들이 한 말을 그대로 읊어드렸으니 일부 유튜버들이 뭐 기사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한국이 승리했다는 조회수를 얻기 위한 나팔에 속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누가 승자가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대로 가면 한국에 유리할 것은 없다고 말하고 있고요. 기술적인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앞서 말씀드렸듯 불화수소는 국산화율이 높은 소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화수소는 일본이 정말 잘하는 다른 소재들에 비해서는 비교적 만들기가 쉬운 수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비교적이라고 했어요. 왜인지 아십니까? 불화수소가 요구하는 스펙은 얼마나 깨끗한가입니다. 어느 정도로 순도만 높이면 되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쉬운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방법만 알고 있다면 비슷하게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불화수소는 딱 하나의 재료잖아요. 여러가지 재료를 썼고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깨끗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PR 같은 건 어떻습니까? 아니 PR 말고도 반도체 소재는 엄청나게 많죠? 중요한 점은 PR과 같은 소재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같은 재료를 던져줘도 동일하게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같은 레시피를 던져줘도 같은 소재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거는 일종의 요리거든요. 일루 셰프와 일반인이 같은 재료와 같은 레시피로 요리 대결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물은 다르게 나옵니다. 근데 대체 어디서? 어느 쪽에서 결과가 달라졌을까? 이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일본이 가지고 있는. 더 말씀드리죠. PR과 같이 일종의 유기화합물들은 수십 개의 재료들이 여러 번의 공정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재료 A, B, C, D, E, F, G, 땡땡땡 Z까지 모든 재료들을 어떤 건 10%, 어떤 건 12.5%, 어떤 건 0.3% 이렇게 넣어가면서 최적의 조성비를 만들어냅니다. 각 재료의 함량비를 조금만 조절해도 특성이 크게 바뀝니다. 이걸 단기간에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한 번이라도 소재를 만들어 봤으면 알 것입니다. 일종의 노가다고 일종의 시간 싸움입니다. 또한 최적의 조성비를 알아낸다고 할지라도 100도씨에서 패브리케이션을 하느냐 200도씨에서 패브리케이션을 하느냐 또 몇 분을 돌려주느냐 몇 RPM으로 교반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질이 달라집니다. 이래서 일본이 소재 시장에서 정상급 기술을 소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연구 시간은 짧지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불화수소는 물입니다. 마트에 가면 물은 많고 다들 깨끗하고 비슷한 맛을 냅니다. 우리는 갈증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물을 선택하느냐에 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PR은 와인입니다. 와인을 담그는 통에 따라서도 미세하게 맛이 달라지는 음식입니다. 그리고 PR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도체 소재는 수백 개가 있습니다. PR 역시 그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방향.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뭐 말해봐야 진짜 전문가, 저보다 훨씬 잘났고 경험 많고 대단하신 기업 임원분들이라던가 높은 박사님들, 교수님들이 최고의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돈만 엄청나게 쏟아부어서 될 것이었으면 왜 중국이 아직 미국이나 일본을 과학기술에서 못 따라잡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웃긴 점은 우리나라는 기초소재에 돈도 별로 투자를 안 한다는 겁니다. 정량적인 수치를 보시면 한일 부품 소재기업 1117개를 분석한 결과 일본 소재기업은 R&D 지출이 한국보다 1.6배 높습니다. 그런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화학 소재로 가볼까요? 평균 R&D 지출액은 41배가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돈도 적게 투자해,
지원도 적어. 물론 기업에서 언론에 발표하지 않고 비밀스럽게 연구를 계속하면서 여러가지 것들을 진행하고 있겠죠. 그분들의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연구원들에 대한 대우를 엄청나게 향상시켜주고 정부 차원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해줘야 될 겁니다. 왜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요? 생각해봅시다. 돈도 별로 안 주고 미래도 불확실한 소재 산업에 왜 우수한 인재가 그 분야를 연구 개발하겠습니까? 이런 기초 소재들을 대학원생들한테 연구하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대학원생이라면 이미 일본이 꽉 잡고 있는 기초 소재 A를 개발하는 것에 자신의 시간을 걸고 싶겠습니까? 그거 성공해도 뭐 대기업에서 써줄지 안 써줄지도 모르는데요. 그리고 솔직히 그런 소재들을 연구 개발하면 그건 논문 쓰기도 어려워요. 왜냐면 그거는 뭐 이제 일종의 기밀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정부 차원에서 국산화 작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제가 잘 모르는 걸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국산화가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막 정부가 신경을 써주고 있다면 R&D 통합 공고 같은 데서 국산화 연구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쉽게 볼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고들을 보면 국산화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삼성에서 2019년 2차 미래기술 육성산업 소재기술 선정과제 리스트를 봐도 어디에도 국산화는 없습니다. 물론 이런 소재 산업 자체가 그 연구 방법을 논문에 실을 수도 없고 공개할 수도 없죠. 극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보다 확연히 투자가 많아졌다는 것은 아직은 체감이 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수십 년간 연구원들을 천대하던 나라에서 갑자기 단기간에 확 바뀔 거라 생각하면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언젠가는 따라잡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축구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나면 반년 뒤에 벨기에라던가 프랑스 축구를 따라잡을 만큼 축구 강국이 될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도 우리나라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우리나라가 잘 되면 저도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일부 유튜버들이 말하는 것만큼 항상 우리에게 달콤하게 작용하지만은 않습니다. 일본과 대척점에 설 것이 아니라 함께 협조하며 윈윈할 수 있는 관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싸우기보다는 협력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이후에는 수출 규제 관련해서는 영상을 다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대한민국 편이지 일본 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기술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